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주부로 아이들 잘 키우고 살고 있는 63세 여성입니다. 다만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제 나이 또래 손주까지 있는 친구들과 비교해서 10년은 늙어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힘든 형편에 아이들 키우겠다고 온갖 굳은 일이 마다하지 않고 내 한 번 건사할 시간이 없던 나머지 허리가 남들과는 달리 좋지 않아요. 옆에서 보면 이미 허리가 45도 정도 굽어 있어서 60대 청춘보다 훨씬 더 늙은 노인처럼 보이기도 해요. 저도 만약 허리가 이렇게 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런 허리를 고쳐보겠다고. 병원에 방문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너무 늦게 방문했다며 지금도 진료를 받지 않으면 더 굽을 수 있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치료를 받지 않으면 하늘을 보는 일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날까지 아이들을 먹여 키우겠다고 내 몸을 돌보지 못한 내 탓이지 어떻게 하겠어요? 제 몸에 미안할 따름이에요. 사실 저는 동네에서 소문난 리어카 할머니라 불리고 있어요. 리어카 하나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든지 하며 돈을 벌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는 길거리에서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팔기도 하고 겨울이 되면 붕어빵을 팔면서 입에 풀칠을 했네요. 그런데 10년 전부터는 정부에서 거리 단속이니 뭐니 하면서 리어카로 장사하기 어렵더라고요. 자리를 잡고 장사하기만 하면 누가 신고라는 건지요? 경찰들이 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서 장사를 하기 정말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 폐지를 주우며 어렵게 살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폐지 단가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어서 꾸역꾸역 살고 있네요. 저도 일을 구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건물 청소나 식당 일이라도 하려고 지원하면 굽은 허리 때문인지 쉽게 받아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외모도 관리하지 못해 남들과 달리 10년은 늙어 보이니 저라도 쓰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면접을 보러 갔던 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죠. 아줌마, 저희도 아주 막 쓰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해봐. 몸도 불편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일을 잘할 수 있겠어요. 저희도 없는 사정이 사람을 구해서 쓰고 있는 마당인데 제대로 일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아줌마한테 나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는 받아줄 수도 있으니까 다른 데 지원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안 되겠네요. 이런 거절의 말을 들으니 어딜 지원해서 일을 해보겠다는 마음도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이쯤 되면 제 남편은 뭐 하고 있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9살 때 임신해서 만난 남편은 집안 살림에 신경 쓰기보다는 항상 밖으로 나돌았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집에 돈을 가져다 준 적이 없어서 생활비와 아이들 육아 비용은 전부 제 책임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남편에게 불평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면 어쩌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참고 사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아들 둘을 키워냈는데 불행은 갑자기 찾아온다더니 큰아들은 군대에 가서 더 이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지금도 먼저 간 큰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아들을 보내는 장례식에서 둘째 아들을 보며 이 아이라도 잘 키워내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큰아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보내게 되었지만 둘째 아들은 어떻게든 내 손으로 지켜내고 싶었어요. 둘째 아들과 큰아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었어요. 8살이나 차이 났기에 큰아들도 자기 동생을 무척 귀여워했고 저에게도 둘째 아들은 정말 귀엽고 소중한 존재랍니다. 물론 제가 귀하게 여기고 잘 키운다고 했지만 둘째 아들 본인은 늘 부족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래도 둘째 아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은 다 시켜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한 거죠. 둘째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하는 영특한 아이여서 미래가 기대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더욱 잘해주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제 노력이 부족했는지 고등학생이 되니 아이가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저는 선생님에게 불려가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곤 했어요. 나를 멸시하며 괴롭히는 아들이었지만 내 자식이니 어찌 미워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고 아들의 사고들을 수습하며 묵묵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바뀌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을 계기로 아들은 180도 변하게 되었죠. 그런 제 아들을 보고는 주변 사람들이 개과천선했다며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아들을 변하게 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물론 좋은 일은 아니에요. 우리 애들 아빠가 저 몰래 두 집 살림에 차리고요. 내연녀의 아들이었던 아들과 친구였던 사람의 아들 중 하나가 우연히 우리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해서 일이 발각되었어요. 아들은 그 상황을 처음 알게 된 것이기도 했고 축하의 느낌이었던 졸업식에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 상황을 목격한 후 아들은 엄마,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알았어요. 제 졸업식 때 학교에 나와서 다른 가족처럼 행동한 걸 왜 엄마는 아빠와 함께 오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진정한 가족 아닌가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엄마가 아빠와 잘 지내려고 했는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상처를 주었네요 하고 말했어요. 이 말에 아들은 자빠도 사정이 있으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아빠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거야 이라고 대답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제 심정은 무너질 것 같았죠. 그래도 아들은 저는 미워하지 않는다고 남편이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제 노력이 부족해서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날의 기점으로 둘째 아들은 제 아버지를 아버지 취급도 안 했어요. 도리어 저에게 매번 엄마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괄시한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겠어요라며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죠. 그런 아들을 저는 막을 수 없었어요. 저에겐 아들을 막을 권리도 없고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들은 여태까지의 자신의 행실을 버리고 미친 듯이 공부를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재수를 하더니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더라고요. 학교를 다니면서는 저의 짐을 덜어 주겠다며 아르바이트도 하며 저에게 많은 힘이 되기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3년 정도 공인회계사 시험을 공부하더니 지금은 회계사가 되었답니다. 물론 공부할 때 뒷바라지는 제가 다 해주었지요. 이때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정말 괜찮은 아이였어요. 지금은 제 며느리가 된 아이인데 어찌나 속이 넓고 착한지 우리 아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연애할 때부터 떡입이 달라 보였어요. 몸이 편치 않은 즉각 뒷바라지 않은 것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을 보탤 테니 너무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몸이 더 불편해지시면 제 마음도 아파요. 이제는 어머니 몸도 돌보면서 일하세요. 며느리의 말은 제게 정말 많은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아들이 공부를 할 때 심적으로 힘든 일이 생겨도 옆을 비우지 않고 함께 힘내어 잘 해보자고 아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곤 했죠. 며느리와 아들의 연애를 옆에서 지켜보니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제 노고와 며느리의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아들은 저희 둘에게 엄청 잘해주고 있어요. 제게는 효도한다며 좋은 선물을 주곤 했죠.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는 절대 아버지 대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지금은 어엿한 직장까지 얻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들의 잘 풀리는 모습을 보니 이제 눈을 감아도 여유가 없겠다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전에 정말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은 계속하고 있어요. 제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는 아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고 싶었고 늙어서는 아들 부부에게 손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굽어진 허리로 새벽같이 나가 내 몸만 한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주어 돈벌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폐지를 줍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 며느리가 가끔 도와주곤 했죠. 나는 이렇게 행복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역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더니 계속될 것 같던 평안한 날들은 한 사건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이제는 아주 대놓고 바람을 피더라고요. 내일 모레면 환갑을 바라보는 나인 양이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정말 한심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내연녀였죠.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부동산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굳이 저한테 와서 말을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야, 내가 지금 만나는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여전인 줄 아냐? 지금 너랑은 비교가 안 되는 여자야. 돈이 어찌나 많은지 배가 지나가는 너 같은 여자랑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넌 어디서 이런 남자를 못 만나고 다니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한 게 아니라고 이 말을 듣고 솔직히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남편은 바람에 피우는 것에서 그 증가가 아니라 저에게 이렇게 과시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가 아니었죠.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이 상간녀가 우리 아들까지 깨어내는 겁니다. 사업을 명목으로 사업가, 회계사의 만남을 가정해서 둘이 수십 번 만났더라고요. 이 사실도 남편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아들에게 물었죠. 아들은 그 여자를 능력 있는 사모님이라 부르더라고요. 자기 아버지의 상간녀를 높여 부르다니 엄마로서 너무 진이 빠지는 일이었죠. 정말 영혼이 가출하는 기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체감했어요. 상간녀는 저희 아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게 좋았는지 아들에게 값비싼 선물이 톡톡 사주더라고요. 그 선물이 저는 한 번도 가지 못한 명품 브랜드 가치 스케일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외제차에 골프 회원권, 현금을 용돈으로 주는 등 정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주더라고요. 이미 제 아들이 상간녀에겐 친아들이 된 양아들하며 지내더라고요. 전 제 눈앞에서 내 아들을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불륜으로 인해 아버지를 싫어하고 복수하겠다던 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들은 돈 많고 능력 있는 아버지의 상간녀를 만나더니 이건 복수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아들의 탓하기보다는 이 모든 일의 발단인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지금 당신이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지금 나랑 혼인관계야. 당신이랑 나 부부 사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나를 두고 밖에서 여자를 만나더니 그 여자를 우리 아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이야. 정신 좀 차려 제발.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이렇게 남편에게 정상적인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따져 물었더니 남편은 제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악스러운 진실을 저에게 말하더군요. 이어 편애가 감히 누구한테 가르치려 들어. 야, 내가 2번 말했잖아. 똑똑히 들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 알면서 그렇게 대드는 거냐고? 지금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죽고 못 배기는 아들. 걔 친엄마가 지금 만나는 여자야. 내가 지금 친엄마랑 아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거라고. 제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말하고 있어? 이제 들었으면 얌전히 그냥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요? 사실 36년 동안 제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둘째 아들의 출생에 관한 비밀입니다. 둘째 아들은 내 배로 아파서 낳은 아이는 아니에요. 결혼하고 큰 아들을 키우고 있는 도중에 남편이 밖에서 데리고 난 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었죠. 처음에는 둘째 아들이 밉기도 했지만 남편의 아이니 이제 내 아들이다. 생각해봤을 때 제 남편이 여태껏 숨겨왔던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상습 청약업자로 알려진 이 여성이 아들의 생모임을 알게 되어 충격이었죠. 만약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네요.
지금은 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남편은 이 여성과 함께 아들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전에는 제가 혼자 아이들을 키울 때는 손도 못 대도록 꺼려왔던 것이나 대한민국에서 돈 많으면 뭐든 가능하다고 듣기도 했어요. 아들의 사업이 성공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이 여성은 돈뿐만 아니라 인맥도 유능해 보이더라고요. 아들의 사업에 도와주기 위해 전체적인 인맥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들의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과정을 지켜보며 아들이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며 참았어요. 아들의 사업이 번영할 때 결혼 준비를 돕는 모습이나 전 자리에 있어 지켜보는 모습이고요. 며느리는 여전히 나를 선호하지만 결혼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에 저는 큰 도움이 될 수 없었죠. 상간녀는 이것 또한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아들의 결혼 준비에 앞장서서 도와주었어요. 넘치는 체력으로 뭘 못하겠어요. 아들의 식장 예약은 물론 며느리의 드레스를 봐주는 것도 제가 아닌 상간녀와 함께 했어요. 심지어 예물과 예단 준비도 직접 발벗고 나서서도. 저는 아들에게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 남처럼 느껴졌죠. 심지어 아들은 결혼식 날에 제 아버지의 상간녀를 혼주석에 앉히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더군요. 나는 엄마인데, 키워주고 여태껏 옆에 있던 엄마인데, 다른 가족도 아니고 아버지의 상관료를 혼주석에 앉히려는 아들이 정말 괘씸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아들이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일하려고요. 아들을 키우면서 30년을 살아왔나 싶어 정말 죽고 싶었죠. 내 30년 세월이 야속했어요. 전 아들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통곡했죠.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엄마 가슴에 이렇게 못에 박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왔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엄마를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혼주석에 어떻게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을 앉힐 수 있어? 며느라, 기복이 부끄럽지도 않니? 다시 생각해봐, 아들. 그리고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결혼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도 일종의 사업이고 비즈니스예요. 제 한복뿐인 결혼식을 성공해야지. 엄마도 잘 사는 건 아니겠어요? 대외적으로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엄마, 모습 좀 보세요. 엄마가 혼주석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모양이 빠지겠어요. 제가 잘 되어야 엄마도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셔야죠. 엄마가 이번만큼은 양보하세요. 아들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결혼이 비즈니스라는 말을 아들 입에서 직접 들으니 아들이 처음으로 미워졌어요. 본인이 잘 돼야 제가 잘 산다니 이게 무슨 망발인가요? 왜 제가 혼주석에 앉지 않는 일이 우리 가족이 잘 되는 일인가요? 정말 아들이 괘씸하고 가증스러워 보였어요. 살면서 아들을 보기 싫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이라는 놈은 나한테 조용히 오더니 말하더군요. 원래 주인이 자기 자리에 앉겠다는데 왜 당신이 오버라 하는 거야? 아들 아니라고 시위하는 거야? 뭐야? 아들이 잘 되는 일에 왜 입을 내 이어 변해가 넌 그냥 가만히 집구석에 앉아있어. 자들놈을 아끼는 이 아버지랑 지친 엄마가 다 알아서 다 까놓을 테니까.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죠. 우리 아들 호적상으로 내 아들이야. 저 여자들 아니라고 어떻게 남음을 결혼식에 앉힐 수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어?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돼. 절대 허락 못해. 난 끝까지 안 된다고 허락할 수 없다고 남편에게 말했죠. 그러자 옆으로 온 아들이 제게 말하더군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엄마는 돈 없잖아요. 저 결혼시켜줄 돈 가지고 있으세요? 새엄마처럼 능력도 없으면서 왜 잘 되려고 하는 제 앞길을 막으세요? 엄마 행사하려면 도움부터 가지고 와서 보여주세요. 전 제 앞길을 책임져 줄 사람이 제 엄마라고 생각하니까 능력이 있으면 제 앞에서 보여주세요. 능력도 없으면서 제 엄마 행사하지 마시고요.
아들의 말은 제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죠. 아들의 말을 듣고는 가슴에 대못이 박힌 양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아들의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저 자신이 정말 없어 보였어요. 이렇게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는 끝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가족 안에는 들 수 없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도 착한 며느리가 저를 따로 찾아와선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설득을 했는데도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사그를 했죠.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제가 설득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말도 안 듣더라고요. 정말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태껏 알아왔던 그이가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을 하더니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 새어머니란 분이 만나더니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너무 죄송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며느리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괜찮다고 저도 타일러줬죠. 괜찮아. 그게 어떻게 내 잘못이겠니? 너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네가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사과해주는 것만으로도 난 좀 괜찮아진 것 같다. 얘야, 내가 너무 미안해 할 필요 없는 일이야. 다 내 남편이 단속하지 못한 내 탓이고 아들을 너무 믿었던 내 탓이지. 내가 미안할 게 뭐 있니? 이런 제게 며느리는 청첩장을 주면서 제 손에 꼭 쥐어주고 말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못나서 이런 것밖에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혼주석에는 제가 앉혀드릴 수 없었지만 오셔서 맛있는 밥이라도 꼭 챙겨 드시고 가세요.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은 결혼식은 제게도 행복하지 않은 결혼식으로 남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꼭 저도 보러 오시고 저희 잘 살아갈 수 있는 첫발걸음도 함께 해주세요. 꼭 오셔야 해요. 어머니, 며느리가 지어준 청첩장을 보니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여태껏 살아온 인생과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일들. 왜 나는 내 몸을 돌보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왜 아들은 나를 배신하였을까 하는 생각. 지금의 남편과 너무 쉽게 결혼하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 등 많은 것들이 떠올랐죠. 이런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너같이 좋은 아이가 우리 아들 며느리라 정말 다행이구나. 너라도 이렇게 나를 생각했으니 그래도 내가 잘못 살지는 않았나 보다. 내가 제일 앞에서 축하는 못해 주더라도 참석해서 너희 첫걸음 잘 지켜보고 있을게. 정말 챙겨줘서 고맙구나. 청첩장을 손에 쥐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저를 달래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했지만 시작한 눈물은 그칠 줄 몰랐죠. 눈물을 제 평생의 삶이 함께 흘러내린 것 같았어요. 쏟아지는 눈물과 제 흐느낌을 듣던 며느리도 눈물을 보였어요. 둘이서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평생의 눈물을 다 흘린 기분이었죠. 저는 하는 수 없이 혼주석에 앉는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체념을 했던 기분이네요. 그리고 애들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결혼식장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몰래 간 결혼식장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더군요. 그래도 사람이 많아서 다행이네라는 생각과 함께 신부 대기실에 있는 며느리를 보러 갔어요. 꼭 자신들의 결혼식을 보러 와달라는 며느리를 무시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 순 없었어요.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니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오열하더군요. 그리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죄송하다며 계속 사과와 감사의 말을 전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달래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정말 잘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꼭 끝까지 보고 가주셔야 해요. 저 어머니 어디 있는지 꼭 찾아볼 거예요. 울지 마라. 내가 울면 내가 괜히 온 것 같잖아. 그리고 내가 뭐가 죄송해. 울며 화장 지워져 이렇게 예쁘게 입고서 행복한 날이 되어야지. 왜 울어? 울음 뚝. 그리고 내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결혼 축하한다. 아가. 앞으로도 행복한 날만 계속되기를 바란다. 난 진심으로 너희 결혼 축하해.
며느리를 달래주고 밖으로 나오니 남편 쪽 시댁 식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저를 발견했는지 시댁 식구들은 저를 보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혼주 이름에 왜 내 이름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은 가족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저를 잘 챙겨주셨던 분들이 많아 분통을 터트리는 분들도 있었죠. 워낙 남편이 시댁 친인척들 사이에서도 아나무인 사고뭉치를 통했던 사람인지라 다들 저를 불쌍하게 여기더군요. 아, 얘네 남편 도대체 무슨 생각이라니? 널 두고 어떻게 다른 여자를 혼주석에 앉혀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이나 아무것도 없으면서 결혼식 나이까지 너를 무시해?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니에 없는 애니, 아무리 내 동생이라지만 남편은 아주 인간이 아니다. 네 남편이랑 이야기해봤는데 말도 안 통하더라. 아주 저 여자한테 넋이 나갔던데 아니면 뭐 하고 있었어네? 남편이랑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애들 결혼식까지 안 쳤는데 네 남편이랑 이야기는 해본 거니? 내가 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그런다. 아니, 남편 어떻게 이런 경선날에도 사고를 치니? 저는 다른 사람들 눈이 걱정되어 그들을 말렸지만 남편의 사촌 신우가 나를 보자 대성통곡을 해서 아들과 남편도 제가 온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니, 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 진짜 너무 답답해서 언니도 그냥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이 집안 살림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고요. 어떻게 맨날 사람이 당하고만 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왜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착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요? 언니, 지금이라도 당장 오빠한테 가서 이야기합시다. 아, 나도 너무 답답해서. 그래,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의 손을 잡고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더니 쫓아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소리를 내더군요. 이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요? 내가 지금 잘난 남의 자식 앞길 막을 일이 있어? 너같이 다 늙은 노인네 같은 것이 오면 결혼식 격이 떨어진다고 등은 꼭 추고 지고 본 것이 옷도 딱지 생긴 것처럼 믿고 와서는 지금 어딜 끼어들어와서. 어휴 야이 여편네야, 정신 좀 차려. 내가 그리 사랑하는 아들 결혼식에서 없는 행사하고 싶어. 지금 내 잘난 아들이 불행해지는 꼴 보고 싶어. 결혼식장에는 훨씬 더 하지만 꼬부랑 할미 같은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어디라고 능력도 없는 것 집에 가서 얌전히 처박혀 있어. 그냥 남편의 말을 들은 저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죠. 제가 등이 굽고 싶어서 굽었을까요? 남편이 책임지지 않는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굽은 것인데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한 저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는 말을 면전에서 들으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전 그대로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처참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의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남편과 상간녀가 경찰에게 붙잡혀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죠. 왜 그들이 경찰에 잡혀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아들이 남편과 상급녀를 고소했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설명해보라며 다그쳤어요. 그러니 아들이 사실을 말해주더군요. 어머니, 사실 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시지 않으신 곳, 그 사모라는 분이 제 생모라는 것도요.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사람이 제 고등학교 졸업식에 왔던 그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결혼식 전부터 제가 모든 소리 했던 것 전부 죄송해요. 결코 어머니를 힘들게 하려고 했던 제 본심은 아니에요. 세상에, 아들은 제가 생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거죠. 전 너무 놀랐어요. 숨긴다고 했던 일들을 아들은 전부 알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아들은 아들의 졸업식 날 당시 남편이 만나던 내연녀의 자식이 아들에게 이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환멸을 느꼈다고요. 그리고 본인의 생모가 현재 아버지가 만나는 상간녀라는 사실은 며느리가 알려줬다고 해요.
우연히 저와 남편의 대화를 듣게 된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해주었다고요. 알고 보니 며느리도 아들과 함께 이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제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했다고 해요. 아들은 일부러 남편과 남편의 상간녀인 생모에게 복수를 하려고 친한 척 접근을 했던 거고, 본인 생모가 하는 부동산 사업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의 불법적인 자료들을 전부 수집해서 고소를 한 거더라고요. 제게 모진 말을 하거나 혼주석에 남편의 상간녀를 앉힌 일도 둘을 속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놓은 덫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말했죠. 어머니, 제 삶에서 평생 어머니는 한 분뿐이에요. 저를 지금까지 바르게 키워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너무 속상하게 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어머니가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게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남편도 저도 어머니 너무 사랑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앞으로는 저희랑 함께 좋은 곳 많이 즐기셔야죠. 전 아들 부부의 말을 듣고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들과 며느리와 다 함께 대성통곡하며 목 놓아 울었어요. 여태껏 있었던 일이야 악몽이고 이게 현실이구나 생각했죠. 지금도 아들 내외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는 체포된 그날부터 조사가 들어가 생각보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옥살이를 하게 되었죠. 제가 생각했던 기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옥에서 보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 부모인 아버지와 생모를 신고한 아들도 속이 말이 아닐 텐데 아들은 그 두 사람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거라고, 가격은 여우. 그 둘이 해마다 먹은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며 한 푼, 두 푼 모아 투자한 서민들의 돈을 너무나도 쉽게 사기로 뺏어갔으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신고하고 벌을 받는 게 맞다고 하였어요. 아들 또한 말은 복수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형량을 마치고 출사하게 되면 빨간 줄이 그어지잖아요. 그럼 저나 가족에게도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서 남편과 이혼을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법과 관련된 일은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리저리 알아봤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죠. 소송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저는 남편과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었죠. 이혼 소송을 통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도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크게 돈을 바라고 소송한 것은 아니에요. 단지 가족을 위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길 원했을 뿐이죠. 하지만 아들 부부가 여태까지 어머니를 고생시킨 보상은 받아야 한다면서 위자료 청구도 같이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위자료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었죠. 물론 지금 당장 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니 꼭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변호사님도 말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위해서 힘써준 아들 부부가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아들 부부가 하는 사업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초기에 상간녀에게 받은 도움도 적지 않아서 사업은 안정적인 궤도로 들어섰고요. 아들의 곁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기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더군요. 며느리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예전에 자신이 모자라서 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저와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비싸고 좋은 음식들을 사주기도 해요. 저에게 마을 소주는 아들 부부에게 너무 고마웠죠. 또 결혼식에서 혼주석에 앉지 못했던 저를 위해 스몰 웨딩을 한 번 더 진행해준 아들 부부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자기들도 제대로 행복했던 결혼식을 지내지 못했다며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말라더군요. 식장에서 만난 사돈과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어요. 사돈과 안사돈 모두 며느리와 같이 좋은 사람들이 더군요. 아들의 작은 결혼식은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한 번에 보답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아들 부부가 스몰 웨딩을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큰 행복이 찾아왔어요. 바로 제가 할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또 제가 봐주지 않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며느리와 오붓하게 지내면서 손주도 보게 되었죠. 며느리는 예쁜 딸을 낳았어요. 제게 이름을 붙여달라고 해서 아들과 함께 여기저기 이름을 알아보러 다니기도 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저에게 선물이 있다며 며느리와 함께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더라고요. 큰 마당이 있는 넓은 전원주택이에요. 아기자기 예쁘게 치워준 집이 너무 아름다워서 구경하고 있는데 아들이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평소에 말씀하셨던 예쁘고 아기자기한 집이에요. 이제 저희 가족이 모두 같이 여기서 오순도순 재미있게 살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형님 좀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고 있는데요. 괜찮으시죠? 제가 형님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미안했어요. 어머니도 자주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알아보려고요. 아들의 말을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났죠.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해도 눈물이 난다던데 정말 그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도 가슴에 묻고 살았던 큰아들을 생각해주는 아들을 보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욱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죠. 아들, 엄마는 아들이 행복한 게 1순위야. 그래서 지금 엄마는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있어네. 형까지 생각해주니 너무 고맙고, 아니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잘 자라주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아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자. 저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이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요.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고단해도 버티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 행복이라는 말이 찾아올 것이라고요. 살면서 저보다 더한 일을 겪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다들 포기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빛을 보는 나날이 오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도 저희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연말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